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의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조사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들 하지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들을 가끔 사용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빠져있는 상태를 비유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앙꼬라는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글쎄요. 찐빵의 맛은 그 안에 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앙금, 팥앙금인데 그 팥앙금이 없다. 그러면 찐빵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한다면은 키맨이 누굽니까? 이화영입니까?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입니까? 그런데 박성영 검사와 함께 관련된 검찰 관계자는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이화영 자리 판 깔아준 그런 청문회 자리 아니었었습니까? 이화영 보고 마음껏 자기 변명을 해보라라고 민주당에서 자리를 깔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자리를 깔아주는 것,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화가 될지, 독이 될지도 계산하지 못했던 민주당 의원들 아니었었습니까? 정말 정신 있는 국회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국회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이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물과 다르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행하다.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 사람마다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니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옳은 일을 할 때 느끼는 마음 그리고 뿌듯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에 사실은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을 그러기 때문에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법사위 행동을 보면은 물론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렇게 양심이 없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양심의 털이 나느냐? 양심의 털이 나느냐? 사실 그래서 제목도 양심의 털이 나느냐 이렇게 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 열린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이화영에게 자리를 깔아준 것, 그것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제 곧 결판이 나겠지요. 누구에게? 이재명에게 11월 15일과 11월 25일 1심이지만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수준이 떨어지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앙금이 없는 찐빵 무슨 맛입니까? 맛이 있습니까?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주인공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상용 검사와 함께 또 나와야 할 사람이 있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다 나오질 않는데 이화영만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이화영에게 자리를 깔아준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화영을 감싸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요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화영이 먼저 문을 열었었죠.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맞췄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린다면은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왔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해왔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하고 방북 비용 대납으로 사건 본질을 완전히 바꿨다. 이렇게 이화영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쭉 주장해왔던 것을 거듭 반복해서 부정을 해왔다가 또다시 이렇게 이재명 편으로 돌아서서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김성태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2달 정도 수원지검의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진 공간에서 진술을 마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 가운데서 특이했던 점은 이 1313호에서 술 파티를 열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허위로 드러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진술에서는 이화영은 이 술 얘기는 빼놓고 2달 동안 입을 맞췄다라는 얘기로 끝을 냈습니다. 이화영은 핵심 증언이라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화영이 한 또 얘기입니다. 당시 이재명에게 내가 보고했다는 한마디를 꼭 해달라고 했다며 박상용 검사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을 할 때의 조건에 그것은 빠져 있었다. 그것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이런 정황을 알았다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늪에 빠진 것처럼 진술하면 할수록 점점 검찰 측의 요구 강도가 세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도 자기 자신의 진술한 것을 번복을 해오다가 이번만큼은 선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있죠. 아주 교활하게 그지없는 친구입니다. 대장용 때에 이재명 변호에 앞장서고서 배지를 달았던 이건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정적 죽이기와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이 이번 탄핵 청문회를 여는 이유이다. 김승원 판사 출신이죠.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인데 왜 이재명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아니, 국민의 명령을 이렇게 함부로 인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승원도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배지만 달면은 자기가 과거에 무슨 짓을 무슨 직함을 갖고 일했다는 것을 잊고서 그냥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그런 멘트만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조목조목 이화영을 감싸고 있을 때에 이 청문회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이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법조인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이 아니냐. 결국은 이화용을 자리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11월 25일과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송석준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또 한마디 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서 조사하라고 회부된 것인데 본회의에서 한마디로 민주당이 다수당 국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건을 법사위로 넘기겠다. 국민의힘에서는 힘쓸 도리가 없는 것이죠. 법사위에서 조사라고 회부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저한테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뻔한 얘기인데 박상효 검사가 실제로 실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위법 여부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하고 국민들께 알 권리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청래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민주당 의원들의 위법적인 그러한 강압적인 그런 법사위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를 멍청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전현희 의원. 아니 청문회 자리, 질문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현희에게 이런 얘기하라고 월급을 그렇게 1억 5천여만 원씩 줍니까?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낯뜨겁고 부끄럽고 우라가 치미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을 전현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화영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면은 면회라도 가서 밥 한 끼를 사주든지 면회를 해서 힘을 돋아주는 것이 전현희 당신이 해야 될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정말 전현희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우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이화영은 최고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유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부인의 말 한마디에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던 변호사를 모두 교체를 시켰고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김현철, 김광민 변호사 얼마만큼 이화영을 위해서 변론에 힘을 쓰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이화영 당신 본인이 이 두 사람이 진정코 나를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구나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특히 그 부인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부인을 하고 유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진술의 번복이
너무나도 작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진술의 전후 맥락이 맥을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화영의 취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까지 나와서 진술을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자리에서 유상범이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위반되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화영이 지금까지 수차례의 자기 진술을 번복할 때마다 사기꾼 기질이 있구나 그렇게 저는 느껴왔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은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 이화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화용 잘못된 것이죠. 이화영 바로잡겠습니다. 입이 열이 있어도 변명하기에 부끄러우면은 덮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요. 어쩌면은 법과 사용하는 것도 이재명과 이렇게 똑같습니까? 너무나도 지저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9년 유호를 받았습니다. 중형이지요. 2심 재판부가 지금 이화영이 하는 사기 행각을 모른 채 그대로 모른 채 하고 있을까요? 이화영 변호사가 아주 극한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선동질하고 있는 그 모습도 판사들이 다 외면하고 있을까요?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김현철과 김광민, 이화영의 변호사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명판결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이화영이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다. 무슨 여기에 부연이 필요합니까? 사족이 필요합니까? 이화영 9년 6월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얼마의 죄를 받을까요? 저는 이화영에게 1심 선고 내리기 전에 검찰청에서 검사 앞에서 술 파티 벌였다고 했을 때에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 말을 100% 믿고 있다, 신뢰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화영은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는 1313호 자리에서 창고 자리에서 2달 동안 진술에 입을 맞춰왔지 술 먹었다는 얘기는 쏙 뺐습니다. 이재명 씨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말을 앞서서 하십니까? 저는 어제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 대표인 이재명이 망신살이 뻗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의 코미디를 보긴 보았는데 수준 떨어지는 그런 코미디를 본 씁쓸한 기분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